자, 2026 강원의 선택 이제 스튜디오에 최경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지금 안녕하십니까. 출구사 발표 나왔는데 강원도지사 선거는 일단 접전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 선거 내내 보면은 민주당 강세세가 뚜렷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 네,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원도 정치 지형은 그동안 빨간색으로 많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18개 시군별로 보수단체장 빨간색, 진보단체장 파란색, 무소속이 회색인데요.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강원도가 그동안 보수 텃밭으로 불려왔던 이유가 여기 지도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제가 있는 쪽이 과거 선거고 지금 최 기자 있는 쪽이 최근 선거인데 점점 파란색이 많아지는 게 보입니다. 특히 2018년 선거가 가장 민주당세가 강하군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맨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딱 20년 전에 치러진 전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년 전에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입니다. 18명의 시장 군수가 모두 보수 정당 후보입니다. 이때 보수 전성 시대였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후 2010년에 파란색이 좀 늘어나다가 2018년에는 이렇게 강원도가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2018년이면 아마 지금 선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대선 치르고 그리고 지방선거 했을 때 같은데 맞죠?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방선거 11개월 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영향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 득표율을 얻으며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요. 강원도에서는 전국 득표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후 대선 때 불었던 파란 바람이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지고 대선 때 생겼던 보수 균열이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지도에서도 봤지만 2018년 이후에는 저렇게 또 달라지거든요. 빨간색이 다시 많아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때도 지방선거 3개월 전에 치러진 대선 영향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박빙 승부 끝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죠.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전국 득표율을 훨씬 뛰어넘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2년 뒤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8명 중에 6명이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수세가 다시 짙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관심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 또 도지사 후보 선거일 텐데, 지금 뭐 대통령이 보낸 사람, 이거 우상호 후보 얘기하는 걸 거고, 뚝심의 강원도 사람, 그러면 김진태 후보 얘기할 건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우상호 후보가 앞서는 모양으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선거 어떻게 진행됐죠? 네, 맞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도내에서 8번의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를 계속해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김진태 후보가 4월 13일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후 격차가 다시 좀 줄어들다가 5월 둘째 주 여론조사 때는 격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때 격차를 좀 벌렸는데, 그럼 그때 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계기가 있었나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때 여론조사 기간에 공교롭게도 방송 3사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나흘에 걸쳐서 하루 이틀 간격으로 3번의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TV 토론회를 시청한 민심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TV 토론회와 주관적인 평가가 다소 엇갈릴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TV 토론회 이후에 여론조사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 기자 있는 마지막 그 여론조사가 44.7%, 그리고 김진태 후보 37.4% 이렇게 해서 격차가 7.3%포인트였고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 격차는 2.6%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소위 말하던 깜깜이 기간 동안 뭐 따라붙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마지막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우상호 후보가 김진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렇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전 조사보다 보시는 것처럼 격차가 다소 줄고 부동층이 이때 18%로 조사돼서 예측 불허의 선거전이 막판까지 전개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여론조사 때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에 불과해서 격차가 다시 다소 좁혀졌다보다는 이때도 오차 범위가 훨씬 밖에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더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죠. 춘천과 원주는 물론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 6개 시군에서도 우상호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 선거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막판 보수세 결집 여부가 아닐까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에 출구 조사에서도 조금 전 보신 출구 조사에서도 두 후보 격차가 2.6%포인트로
지금까지 가장 근접하게 좁혀졌기 때문에 막판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 기자 말씀한 대로 이 보수 결집 또 투표율도 높았으니까 개표 상황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영동벨트 보수세가 강한 영동벨트로 관심이 갑니다. 강릉시장 선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역대 지금 시장 중에 민주당 계열이나 진보 관련 시장은 없었잖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네, 또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딱 30년 전이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치러진 민선 1기부터 심기섭 시장이고요. 그다음 민선 6기까지 최명희 시장까지 이렇게 내리 3선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 김한근 시장, 김홍규 시장에 이르기까지 4명의 시장이 30년간 강릉시를 그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네. 그 강릉시장 여론조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계속 앞서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런 그림은 처음 봤거든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 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와 패턴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가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를 계속해서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다만 이때는 12.3%포인트까지 격차가 좀 벌어지다가 한번 오차 범위 안으로 격차가 다시 좁혀졌고요.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 때는 다시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론조사 때도 부동층이 20%에 육박해서 이 부동층 표심을 어느 후보가 더 많이 갖고 가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요. 강릉 출신 오선중준의 권성동 의원이죠. 통일교 유착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그 영향이 좀 컸던 걸로 보이고 이때 아무래도 강릉 시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강릉은 강원도 보수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은 현재 보수의 재건이냐 또는 보수의 몰락이냐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이번 강릉시장 선거에 특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추세는 이랬는데 과연 결과까지 이어질지는 개표 상황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기자 고생했습니다.